안녕하세요. 저는 권혁민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 이랜드를 시작으로 세종과 미래, 동일레나운, 유코와 2001 아울렛, 이랜드 차이나 약 23년의 직장 생활을 했고요. 2년 전인 2019년 1월에 FM 플러스를 창업하고 현재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경력은 마케팅, CRM, 리서치, 빅데이터, 인공지능 부문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창립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FM 플러스는 상해에서 창립한 회사입니다. FM 플러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패션이라는 영역에서 핵심 지식인 AI를 가지고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핵심적인 행동, 가치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패션 사업에 가치를 더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FM 플러스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하면 어떤 것이 생각되십니까? 이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크게 인공지능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컴퓨터 비전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지를 분석해서 판별하고 인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 부분입니다. 흔히 NLP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챗봇에 활용된 인공지능, 이것을 연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보상을 전제로 해서 학습 횟수를 더해갈수록 보상이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도록 지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 인공지능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핵심 부분은 이 중에서 컴퓨터 비전, 이미지를 활용한 판단, 판별, 인식 부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부분도 AI 영역이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해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부분에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목차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패션 산업의 변화도 있었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저희 회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바라본 빅데이터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할 것 같은지 미래상에 대한 모습을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AI 활용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단계별 큰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매짐을 짓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와 새로운 경험을 저희들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문제들입니다. 올해 3, 4월의 경우에는 백화점, 쇼핑몰, 대부분 패션 브랜드가 이점에 있는 모든 곳이 문을 닫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 한국 브랜드들은 전체 매출의 85% 정도를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한순간에 0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채널 다각화를 위해서 준비하던 브랜드는 그래도 약간의 매출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심각한 상황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브랜드들은 채널을 다변화하기 위한 부분이 단순히 프로젝트의 제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헤쳐나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채널의 다변화는 실제로 상품의 기획과 운영에 큰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대부분 영업을 담당하던 백화점 채널을 담당하던 영업 라인의 파워가 강했다면 지금은 이렇듯 채널의 변화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들 그리고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획자들의 필요성들이 더 증대되면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은 알리바바를 위주로 한 전통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상황이 깨지고 있습니다. 춘추전국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의 플랫폼들은 소셜 서비스를 위주로 한 플랫폼, 단체 구매형, 컨텐츠형, KOL 생방송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핀도도 공동 구매형,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이 채널을 다변화하면서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에 맞는 고객군에 맞는 상품의 빠른 운영과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품의 운영이 다양해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보니 예전의 방법처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패션 브랜드들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발표하는 소재, 컬러, 그리고 패션쇼에서 보여주는 여러 트렌드적인 요소들을 트렌드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간적으로, 즉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트렌드에 대한 요구가 이런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이게도 저희같이 작은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상품을 검색하시면 흔히 보이는 화면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상품 사진이 보이겠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소개와 마케팅, 그리고 가격 상황이 보입니다. 근데 중국은 고객 권익 차원에서 더 강력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매량입니다. 이런 정보를 사람이 보고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가 하나하나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클로링이란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로링 기술로 저희는 다양한 플랫폼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집된 빅데이터에 AI를 적용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여러분에게 인식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기본 단위는 아이템 위주로 상품을 분류하고 고객에게 제안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템 분류 단위만으로는 상품 기획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좁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판매량을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청바지라는 아이템이 판매가 잘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바지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과 그리고 스타일 안에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수집된 정보에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판별하고 청바지라는 아이템 안에서 세부적인 아이템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소단위, 저희가 표현하는 용어로는 스페시픽 아이템이라고 표현하는 단위까지도 자동으로 분류되어 같이 수집되어 저장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바지가 잘 팔렸다. 저희는 한 단계 더 깊은 단위에 청바지 중에 슬림 스트레이트 진이 잘 팔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수집된 빅데이터 안에서 세부 아이템에 대한 판별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다른 곳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분석의 깊이를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분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의 티엔마오, 타오바오가 가장 잘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분류하는 아이템 단위는 3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약 180가지의 이미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예시를 드려본다면 여러분이 망원경을 갖고 있습니다. 배율이 실제로 4배가 더 좋다라고 하면 훨씬 멀리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비해서 저희는 4배 더 넓은 아이템 분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정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세부 단위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서비스 안에 AI 태거라는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올리시거나 또는 서버 대 서버로 API로 연결해서 이미지를 연결하게 되면 옆에 보이는 화면의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이 이미지 한 장을 업로드했을 때 이 이미지는 바텀, 그리고 팬츠, 그리고 그 안에 스페시픽한 아이템으로 조거 팬츠라고 분류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아이템 외에도 디테일적인 요소인 컬러, 핏, 트렌드 포인트, 패턴 등을 같이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집된 정보의 분석의 깊이를 더하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어떻게 예측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장표에는 드레스라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드레스 판매가 어떻다라고 평가하지만 저희는 드레스 안에서도 실제로 어떤 세부적인 아이템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분석해내는 부분들을 다음과 같은 장표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히술룩이나 랩드레스 그리고 셔츠 드레스가 굉장히 강한 고객에게 잘 팔리면서 트렌드가 상승하는 아이템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실제로 지금 데이터 안에 2000년도의 여름 실제와 예측 데이터를 저희가 비교해 보았는데 이 예측 데이터는 2000년도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 3개년의 여름 드레스의 데이터의 모습들을 인공지능 예측을 통해서 2000년도 여름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결과와 그리고 이미 지금 2000년도 여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 실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적중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드레스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약 86%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영자인데 드레스에 콤보 드레스를 많이 만들었거나 또는 티셔츠 드레스 아니면 스웨터 드레스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자원을 고객이 원하는 곳에 쓰지 않은 결과를 만드신 거죠. 저희는 이런 트렌드의 큰 그림을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측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내년도 드레스에 대한 예측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한번 돌려본 결과인데요. 이렇게 예측된 결과와 아울러서 어떤 상품이 그러면 그런 스페시픽한 아이템의 유형인지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셔서 이 그림 안에 이런 경쟁사의 상품 안에 이런 잘 팔린 상품 안에 여러분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해서 브랜드 색이 가미된 트렌드가 있는 상품을 출시하신다면 훨씬 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그림을 이 한 장의 페이지로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모델 피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는 테스팅을 거쳐서 모델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아웃풋의 형태로 고객에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드릴 저희 시스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저희 실제 웹 서비스의 화면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AI 이미지 태거, 그리고 트렌드 분석이라는 큰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트렌드 분석 위주로 집중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위클리 레포트라고 매주 단위에 집중되어 있는 레포트들입니다. 여기에는 브랜드, 아이템, 컬러, 그리고 가장 잘 팔렸던 상품들을 복종별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넓게 보는 그런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스트리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거리에 실제 착장한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다. 여기에는 아이템 단위로 어떤 세부 아이템, 스페시픽한 아이템이 고객한테 착장으로 보여지는지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유명한 쇼핑몰 또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윈도우 모습을 촬영해서 이거 역시 브랜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에서 실제 분석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수집된 정보 그 자체,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을 반응하는지 판매 정보와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이 장표 안에, 이 레포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타일리스트면 SKU는 굉장히 다양하죠. 컬러와 사이즈. 그래서 컬러와 사이즈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고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상품 운영 부분이 담겨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상품에 대한 모습을 이미지로 보는 게 가장 명확한 설명이 되겠죠. 이런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의 원천을 그대로 좀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고 하면 다음은 트렌드 분석에 관련된 여러 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랜드별로, 아이템별로 판매 현황과 가격의 범위, 할인율 등이 담겨있는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위클리스타라고 표현하는데요. 주간에 갑자기 상품 판매량이 는 상품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이 됩니다. 월 판매량이 많은 상품들을 브랜드별로, 아이템별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장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곳에 비한 저희 장점이 각 스타일별로 세부 유형이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유형이 베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세부 유형이 베스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렌드 맵이라는 레포트 형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드레스의 세부적인 유형을 구분해서 기간별로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기간과 기간을 비교했을 때 과연 트렌드 추이가 어떤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레포트가 되는데요. 저희 웹 서비스 안에는 실제적으로 기간 대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동시점과 올해를 비교한다거나 직전 시즌과 지금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주차를 묶은 한 기준과 또 한 주차를 묶은 다른 기준과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기획자 의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부적인 아이템의 판매 추이가 기간 대 기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는 장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매트릭스라는 분석 기능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분면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은 매스 상품이면서 트렌드가 증가되는 상품들입니다. 사실 브랜드가 굉장히 집중해야 될 상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분면에 있는 것은 아직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는 상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번을 기획할 때, 다음 시즌을 기획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상품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이 좀 좋아하실 그런 그래프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트렌드 커브 분석 방법인데요. 실제적으로 1분면은 가장 이노베이터들이 즐겨 있는 그런 상품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면은 빠른 얼리 어댑터들이 입고 있는 그런 세부적인 아이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전기 매스 고객들이 입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모습에 대한 진단과 다음 차기 시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그리고 분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측하는 모습, 그리고 예측이 적용되어 있는 여러 장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수집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 예측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것도 이 시간을 좀 활용하시는 귀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디자이너분이 실제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디자이너가 과연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를 귀한 분을 모셔서 좀 고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분은 유재균 실장님이십니다. 1992년도 이랜드에 입사하셔서 한국 이랜드, 그리고 중국 이랜드, 그리고 V글라스에서 디자인 실장님, 그리고 패션 연구소 소장으로 일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는 지금 저와 같이 패션 연구소 실장님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패션 연구소 실장인 유재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순서는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태를 좀 빌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디자이너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트렌드를 예측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렌드에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의 경험을 토대로 소개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이너들이 트렌드를 예측하는 방법은 각 브랜드마다 노하우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패션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트렌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상품 정보를 얻는 방법, 또 고객 착장이라든가 고객을 조사함을 통해서 고객의 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패션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 정보 사이트인 WGSN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중국어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 WGSN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패션 정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와우 트렌드가 아니 딕션이라든가 이런 그 정보 사이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중국의 정보들을 더 특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가장 큰 쇼핑몰은 온라인 쇼핑몰은 타오바오겠죠. 타오바오를 통해서 브랜드들의 상품들의 정보를 얻던가 아니면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페파츠라는 그런 쇼핑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명품 정보를 얻고 그리고 SNS 같은 소셜미디어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샤오홍스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품 정보를 얻고 고객들이 이제 입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광고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걸러서 정보를 획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이제 로드샵 이런 걸 통해서 매장 정보를 얻게 되는데 중국은 이제 광저우에 중국에서 가장 큰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패션 도매 시장이 있는데 시즌에 한 번 정도 이제 도매 시장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 중국에서 이런 어떤 옷들이 많이 팔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고객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고객 조사는 특별히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좀 굉장히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또 정해진 자리에서 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고객의 변화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작년에는 어떤 게 유행했는데 또 올해는 어떤 게 유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변화 추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장님과 제가 같이 일을 하게 된 게 벌써 10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위주로 일하는 약간은 정량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실장님은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시장님도 분명히 지금 빅데이터를 바라보시는 본인만의 또 관점과 생각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한 10년 전에 2009년부터 중국에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고객 조사를 하거나 이제 트렌드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스트리트에서 고객들의 옷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일일이 분류를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사 브랜드 상품과 또 경쟁 브랜드 상품과 스트리트 패션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자사 브랜드에 없는 상품은 어떤 거고, 또 너무 많이 한 거는 또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해서 다음 시즌에 어떤 시즌 상품 기획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이제 분류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큰 체계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권 대표님이 그때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하면 좋겠다, 이게 데이터로 어떻게 변환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그런 이제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도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같이 그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데이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서 빠르게 분류하고 수동으로 하던 일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개척이 되고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방법들이 최근의 변화들을 통해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디자이너 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실장님이 바라보시기에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제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디자이너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감을 가지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디자인을 해도 중국 고객들이 다 잘 사주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경쟁자들도 너무 많고 또 고객들의 어떤 그 다양한 개성, 그리고 빠른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을 가지고만 일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차이도 굉장히 크고, 동하고 서부 쪽하고 차이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냥 감각으로만 이렇게 일할 때는 이제 지났고, 정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더욱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 기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디자이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를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변화, 또는 이제 내 감각만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정말 어떤 걸 좋아하고 있고 또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의 변화의 추세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의 그 데이터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구나. 내년 시즌에는 다음 시즌에는 어떤 것이 많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어떤 도구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걸 보면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빠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큰 오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도 디자이너분들의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변화 추세에 대한 빠른 판단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활용되어 있는 정보 분석 도구를 쓰신다면 훨씬 빠르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돕는 도구로 실제로 내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본연의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언 그리고 끝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큰 그림을 소개하고 시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AI 활용에 대한 조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에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외부 역량을 쓰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 브랜드에 맞는 방향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 역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부분을 듣는 여러분 조직 안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 관점과 그리고 다른 여러 부서에 대한 이해가 폭넓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내부 역량을 갖춘 만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내부의 데이터와 외부의 빅데이터가 만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 그리고 적합한 사람을 선별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배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수집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면서 드레스의 예측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하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활용한 데이터는 오피스 여성 브랜드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에 캐주얼한 브랜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에 맞는 그리고 경쟁사에 맞는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수립되고 나서야 모든 일들이 단계적으로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진의 뒷받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적금을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사람도 키우고 단계적인 계획 수립에 맞춰서 단계적인 진척을 이루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자분으로서 팀장과 어떤 실무진이 가져오는 의사결정에 이 부분이 과연 고객과 또는 경쟁자 또는 여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했는지를 확인하시는 질문 몇 마디가 어쩌면 여러분의 조직이 정보에 기인한 빅데이터에 기인한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바꾸는 첫 단추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트렌드의 큰 흐름에 여러분의 브랜드의 색을 입히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다양한 트렌드의 모습을 브랜드를 어떻게 녹아내어 브랜드를 표현할지는 이것이 바로 브랜드력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회사의 좀 그림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거기에 더해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구매자와 이용자가 선순환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은 구매자이지만 내일은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순환이 자연스러운 그런 플랫폼 환경을 말하는데요. 중국에는 펀샤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단계가 다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가는 그런 단계들, 그만큼 지금 채널이 다양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객이 내가 관심 있는 상품, 사고 싶은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매우 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원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미래형 CRM이 적용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진행 중인 그런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거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장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끝으로 좀 한 말씀 더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려움, 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보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분명히 변화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기술도 변했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습득 방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쉬워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신 이 내용 중에 여러분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뚫어 나가시고 더 성장하신 그런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런 준비의 기간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곳에 더 많은 성과와 성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